파워포인트 PPT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근데 이 파워포인트 PPT를 받아봐야 아무짝에 의미가 없어요. 왜 아무짝에 의미가 없느냐면 이것도 이미지 있죠. 이미지를 통으로 그냥 PPT에 슬라이드 덩텅텅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통으로 이미지라는 겁니다. 안 고쳐진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지. 안녕하세요. 윤들닷컴 이동윤 대표입니다. 오늘은 노트북 LM 한글 수정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 영상을 만들면서 굉장히 현타가 좀 오고 있는데요. 자, 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 한글이 제대로 표현이 안 돼서 글자가 깨지거나 뭉개지거나 흐릿하게 나오는 이 현상들을 수정을 하고 싶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이 현상들을 좀 상당히 많이 찾아봤거든요. 찾아보니까 이제 한국에서도 이런 컨텐츠가 많이 올라오고 있고 해외에서도 올라오는데 월등히 한국이 많아요. 이유가 자, 이 노트북 LM이라는 놈이 이렇게 슬라이드를 만들게 되면 이 슬라이드를 표현을 할 때 한글 표현을 제대로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 노트북 LM에 대해서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렇게 슬라이드를 만들고 자료를 만드는 것들은 이전 영상에 제가 올려놨으니까 그 완전히 그냥 완결판을 하나 올려놨거든요. 밑에 그 노트북 LM이라고 표시되는 부분까지 싹 지우는 완결판을 올려놨는데 제가 그 강의에서도 글자 수정하는 거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국 사람들만 겪는 아주 심각한 문제이기도 해요. 자, 이유를 말씀을 좀 드리면, 자, 일단 하나를 펼쳐놓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어떤 사이트에 그 동영상들을 싹 노트북 LM에 집어넣고 그걸 이용해가지고 이런 자료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 밑에 있는 이 노트북 LM이라는 로고는 이거 없애줄 수 있는 사이트 있으니까 거기 가서 없애면 되기는 하는데 뭐 이거 하나하나를 없애자고 포토샵을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건 툴이 나왔어요. 자, 근데 문제는 지금처럼 깨끗하게 이렇게 글자가 깨지지 않고 나오는 페이지도 있지만 이렇게 페이지를 이렇게 보다 보면요. 글자가 굉장히 빡빡하게 들어가 있거나 하는 페이지가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 분명히 글자가 깨진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용이 마음에 안 들어서 고칠 수도 있는데 이 노트북 LM은 이 슬라이드를 만들 때 이걸 통 이미지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글자가 수정이 안 되게 만들어져 있고요. 여기서 사용했던 서체 뭐 이런 것들이 뭘로 만들어져 있는지는 유추는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알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아주 원론적으로 만약에 수정을 하자고 치면 제일 좋은 방법은 노트북 LM에서 직접 수정을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유료로 어도비의 아크로벳 리더 말고요. 아크로벳을 사용을 하시면 글자를 OCR로 읽어서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글자가 한두 글자만 이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상관없는데 이 고칠 부분이 좀 많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상당히 귀찮죠. 그리고 또 돈이 이제 어도비 아크로벳을 결제를 해야 되는 문제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쉬운 방법부터 제가 테스트해 본 방법들을 전부 다 설명을 이제 드릴 건데 일단은 성공 사례는 제일 마지막에 알려드릴 거고 가장 일반적인 거 먼저 알려드리고 그 외에 유튜브에서 이런 방법으로 하니까 됩니다라고 했던 사람들의 방식들을 다 보여드릴 겁니다. 이게 과연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여러분들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제가 글자를 좀 수정을 해볼게요. 자, 여기에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번아웃과 비교 지옥에서 탈출하는 제3의 길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제가 이거를 이 비교 지옥이라는 이 글자가 떨어져 있는 글자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붙이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더블 클릭을 하거나 뭘 해도 이게 수정이 안 돼요. 그죠? 그냥 확대만 지금 되고 있습니다. 더블 클릭하니까. 이런 경우에는 최근에 이 수정 기능이 생기긴 생겼죠. 자, 여기 수정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 페이지만 고치겠다라고 이렇게 프롬프트가 밑에 뜹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 부분을 고치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자, 여기에 정확하게 표시를 하기 위해서 자, 뭐 이런 따옴표 같은 걸 넣어주면 좋아요. 번아웃과 Shift 엔터 치면 이렇게 줄바꿈이 되거든요. 번아웃과 비교 지옥에서 이런 식으로 명령을 구체적으로 내려줍니다. 어느 부분에 뭘 원래는 이거였는데 이걸 이렇게 고쳐라 라고 바꿔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 나서요. 밑에 보면 수정된 자료 생성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슬라이드가 총 15개의 슬라이드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를 하고 버튼을 눌러버리면 이게 되게 오래 걸립니다. 자, 이게 끝나고 나면 다른 페이지도 뭔가 고칠 게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요. 그 페이지를 자, 첫 번째는 이게 여기가 약간 두꺼워져 있죠. 뭔가 수정사항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한 번 더 다른 페이지에 가서 자, 여기 간 다음에 뭐 이런 데 가가지고요. 지금 저는 이거를 한번 수정을 한 페이지거든요. 그래서 글자가 깨지거나 하는 것들은 좀 없어요. 지금 뭉개지거나 하는 부분들은 없는데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거 만들다 보면 뭉개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보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기서 찾아서
글자가 뭉개졌지만 앞뒤에 문단을 추론을 하면 이게 어떤 글자였다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있거든요. 사람은 그냥 딱 보면 알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바꿔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제가 이 페이지, 8페이지에서요. 자, 목적주의. 자, 그 다음에 가로 열고 ISM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자, 요것도 정확하게 표기를 하기 위해서 다운표를 쳐주시면 좋습니다. 이 부분을 목적주의, 제가 영어를 그냥 뺄 겁니다. 목적주의로 수정해. 자, 요런 식으로 넣습니다. 자, 요 두 개만 일단 했어요. 자, 그리고 수정된 자료 생성, 요 누르기 전에 보면 대기 중인 변경사항이라고 있죠. 여기에. 자, 요게 보일 겁니다. 그러면 또 내가 바꿀 부분이 있다 그러면 찾아가지고 글자 고친 거는 그 글자를 바꿔라. 근데 그 글자 하나만 딱 놓지 말고요. 그 글자가 포함되어 있는 단어나 문장을 포함을 같이 시켜주는 게 훨씬 더 어느 구역인지 찾아내기가 쉽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수정된 자료 생성이라고 버튼을 누르면 자, 요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간이 몇 분이나 걸립니다. 꽤 많이 걸려요. 그래서 수정할 것들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한 번에 쫙 수정을 하고 맡겨놓는 게 훨씬 좋겠죠. 자, 요거 다 되는 동안, 기다리는 동안 제가 또 다른 거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유튜브를 막 찾아보니까 어떤 분이 이제 프로그램을 만드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 인지언어연구회라는 데서 뭔가를 만들었어. 그래서 여기 보면 노트북 LM 글자 수정 에디터라는 걸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클릭해서 딱 넘어가니까 이게 로딩돼서 구글 AI 스튜디오가 뜨더라고요. 자, 여기 넘어왔죠? 자, 이런 게 떴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 파일을. 자, PDF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죠. 이거를 받아가지고 방금 자, 여기에 이미지나 PDF를 넣으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받았던 거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그러면 로딩을 시켜요.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고 다른 분이 만든 거예요. 그럼 이렇게 로딩이 돼요. 자, 로딩이 된 다음에 여기서 내가 고쳐야 될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부분을 쭉 이렇게 드래그를 합니다. 이만큼. 자, 드래그를 하면 옆에 메뉴가 떠요. 자, 그러면 여기 AI 분석이라고 돼 있는데 OCR이라고 돼 있죠. OCR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미지화되어 있는 텍스트를 읽어드려서 문자화를 시켜준다는 얘기거든요. 자, 요걸 한번 눌러요. 자, 그러면 선택한 영역을 이제 인식을 하는 거죠. 자, 글자 하나라든지 전체 통이라든지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인식된 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번아웃과 비교 지역에서 탈출한 제3에게 정확하게 글자가 나왔죠. 자, 여기서 고치고 싶은 게 제가 줄바꿈을 이렇게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줄바꿈을 해주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자, 글꼴이 있는데요. 자, 글꼴 크기, 글자 색상 요거를 OCR 할 때 얘가 판단을 했단 말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텍스트 적용을 눌러요. 자, 누르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면 글자가 좀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드래그해서 떼놓으면요. 최대한 비슷하게 하기는 한다고 했는데 여기 배경색이랑 여기랑 좀 안 맞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수정하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제가 옵션을 좀 더 보니까 글자에 이렇게 정렬하는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수직, 수평 정렬, 글자 박스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있었어요. 자, 그리고 글꼴을 눌러봤는데 이게 좀 아쉬운 게 이건 아쉽다고 볼 수도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어떤 글자인지 OCR로는 서체 파악이 굉장히 힘듭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뭐 이렇게 인터, 얼라이발, 뭐 그다음에 로보토 이렇게 바꿔봤거든요. 근데 똑같은 글자는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비슷한 거 뭔가를 이렇게 고르고요. 굵기 적용을 할 수 있나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글자 크기도 조정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봤어요. 이렇게 하니까 좀 가장 비슷하잖아요. 그죠? 조금 더 커야겠네요. 한 이 정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비슷하게 이렇게 놓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서체는 똑같이 맞출 수 없다. 자, 그리고 뒤에 배경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배경이 보니까 투명이 있더라고요. 투명을 딱 눌러버리니까 원래 있는 게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얘는 배경을 투명으로 하고 쓰면 조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 칸 있잖아요. 칸. 이 칸이 줄어들지도 않아요. 글자 크기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써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뭔가 고칠 수는 있는데 이렇게 뒤에 있는 배경이 화려한 PPT를 만들었을 때는 불가능한 부분이잖아요. 이거 안 됩니다. 이렇게 하고 뭐 또 다른 페이지 가가지고 이런 거는 가능하겠죠. 이런 페이지는 뒤가 다 화이트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충분히 수정이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글자 뒤에 무언가가 없다. 나는 이런 PPT를 만들었다 하면 가능해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뒤에 뭔가가 이렇게 패턴이 깔려 있거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어렵다. 티가 많이 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세요. 아닌데요. 평생 노예로 사는 길입니다. 뒤에 보면 성공이라는 글자 깔려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이 부분을 OCR로 만약에 읽어드리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 생각하는 그대로입니다. 이만큼 이렇게 긁었잖아요. 그죠? 이거를 OCR로 했다. 자, 여기서 아닌데요를 지우고요. 텍스트 적용을 눌러요. 자, 그러면 뒤에가 이렇게 돼버리죠. 이렇게.
투명 적용을 하면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겁니다. 자, 글자 색은 맞췄거든요. 근데 글자에 테두리가 지금 약간 블러로 돼 있는 검은색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표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아쉽지만 좀 탈락입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 쓸 수 있는 거는 상당히 있지만 이건 안 되더라. 해보니까 안 되더라. 좀 진짜 아쉬운데 요 개발하시는 분들 개발을 조금 더 열심히 해주시면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 AI 스튜디오에서 만든 거는 안 되니까 탈락. 자, 그 다음에 또 요것도 내가 유튜브에서 막 살펴봤거든요. 살펴보고 노트북, LM, 글자 편집, 뭐 예를 들면 뭐 PPT 편집 뭐 이렇게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굉장히 많이 나오긴 하는데 여기서 만들어낸 지금 다 됐으니까 요거 한번 볼까요? 잠깐만 딴소리 할게요. 자, 아까 전에 수정했잖아요, 그죠? 자, 요 부분 어때요? 깨끗하게 됐죠? 얘는 이걸 비교를 해주거든요. 지가 비교를 해서 원래 글자가 뭔지를 확인을 하고 그 글자 확인을 한 다음에 여기에서 이 글자하고 최대한 비슷한 글자를 만들어 놓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했으니까 이대로 적용이 된 거예요. 아까 전에 다른 페이지에 있는 부분들도 보면 제가 수정한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들이 반영이 다 돼요. 그러니까 제일 깔끔한 방법은 현재 제일 깔끔한 방법은 여기서 그냥 수정하는 겁니다. 노트북 LM에서 수정 모드 들어간 다음에 어떤 부분을 정확하게 쓰고 이거를 글자를 바꿔라, 뭐 내용을 추가해라 이런 것들을 다 하면 여기 배경이 뭐가 됐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대로 다 표현을 해줘요. 이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 제가 정답을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방법이 해보면 되게 귀찮거든요. 시간도 걸리고. 그러니까 이거 말고 뭐 더 좋은 방법이 없느냐 막 이렇게 연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그런 사람이고. 그래서 여기다가 추가로 하나 더 해본 게 얘를 다운로드 받을 때 있죠. 다운로드 때 보면 파워포인트 PPT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근데 이 파워포인트 PPT를 받아봐야 아무짝에 의미가 없어요. 왜 아무짝에 의미가 없느냐 하면 이것도 이미지 있죠. 이미지를 통으로 그냥 PPT에 슬라이드에 텅텅텅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통으로 이미지란 겁니다. 안 고쳐진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지. 근데 이거를 왜 만들어놨느냐 하면 잘 봐요. 얘는 어디서 만든 거예요? 노트북 LM은 구글에서 만든 거잖아요. 그죠? 구글은 뭘 가지고 있어요? 슬라이드를 가지고 있죠. 구글 독스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자기 슬라이드 기능이 있어. 슬라이드가 있다는 말은 PPT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문제는 뭐냐 하면 이미지와 그죠? 텍스트를 분리만 하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분리를 해서 배경은 배경대로 놓고 그 위에다가 글자를 올려놓으면 수정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얘네들이 빨리빨리 개발을 안 하고 있다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이 고통은 누가 받고 있느냐면 한글을 쓰는 사람들만 고통을 받고 있어요. 영어는 이런 문제가 없어요. 아예 없어. 아예. 근데 한글만 이 글자의 획이 우리가 글자를 조합할 때 보면 초성, 중성, 종성으로 조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글자의 획이 많고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글자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있을 거잖아요. 알파벳을 제외한 나라들은 다 이런 고통을 겪고 있어요. 중국 말할 것도 없습니다. 뭐 일본도 좀 겪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꼬불꼬불한 글자를 쓰는 여러 가지 이슬람 문화권에 있는 글자 쓰는 나라들 있죠. 다 고통을 받고 있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한글이 특히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해결이 될 문제기는 한데 언제 해결될지도 몰라요. 사실은 여기서 PPT라는 기능이 나왔을 때 우리가 편집될 줄 알았잖아요. 그죠? 근데 PPT라는 파일 포맷만 넣어놓은 거지 이게 편집이 지금 안 되는 거고 근데 이거를 아예 뭔가 개선할 생각이 없었다면 이런 기능을 분명히 안 넣었을 거예요. 넣을 이유가 없지. 근데 얘네들은 분명히 구글에 있는 그 시스템들, 자기의 생태계들하고 이 노트북 LM을 분명히 통합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거 하면서 한글도 해결이 될 건데 좀 뒤로 밀려나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수정은 일단 여기서는 고치면 깔끔하게 고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만약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말고 여기 보면 이 휴대폰 위에 아파트 급지라고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두 개가 있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이 아파트 급지라는 거를 내가 고치고 싶다 그러면 이 부분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를 설명하면 됩니다. 근데 그 설명을 하다 보면 여기도 만약에 바뀔 수도 있는 거죠. 여기도 바뀔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몇 번 테스트를 해가면서 맞춰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짜증나요. 그리고 여기 보면 자동차 계급인데 동자가 좀 깨졌거든요. 자동차에. 이런 것들도 수정해달라면 깔끔하게 수정을 해줍니다. 자, 일단 닫고요. 두 번째 내가 테스트 해본 걸 보여드리면 요것도 유튜브에서 봤어요. 누가 이걸로 하면 된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느냐 하면요. 방법은 이렇게 했어요. 요거는 제가 다시 하지 않고 설명만 드릴게요. 자, 요거는 클로드입니다. 클로드에다가 새 채팅을 열고요. 넣은 다음에 여기 파일 올리기 기능이 있잖아요. 이 파일 올리기 기능을 가지고 두 가지를 올렸어요. 자, 하나는 뭘 올렸느냐 하면 자, 된 걸로 보여드릴게요. 자, 하나는 PDF 파일이죠. 네, 여기서 나온 PDF 파일. 처음에 우리가 딱 만들면 무조건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다운로드를 PDF로 하나 해줬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줬느냐 하면 여기다 올리는 파일을 PPT 파일을 하나 올려줬어요. PPT 파일. 이건 어떻게 올렸느냐 하면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방법이 안 됐어요. 안 됐는데 시도는 해봤어요. PPT로 다운을 받을 건데 이 PPT로 다운을 받기 전에 이런 식으로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요렇게.
지금 여기 보면 글자가 다 없어져 있죠. 그죠? 글자 싹 다 없어져 있잖아요. 그죠? 요거는 글자만 있는 페이지라서. 근데 확인을 해보니까 요 부분에 뭔가 틀린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넘어간 거고, 나머지는 그냥 다 이렇게 글자를 날렸는데, 요거를 어떻게 날렸느냐면, 이렇게 하면 날릴 수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 페이지에서, 자, 얘가 있잖아요. 그죠? 하나를 열어. 자, 이거를 수정을 해가지고, 이미지, 슬라이드에서, 이미지, 배경, 그래픽 등은 그대로 유지하고 텍스트만 전부 삭제해.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죠? 글자만 다 지우라는 얘기거든요. 이거를 이 페이지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복사해서 이 페이지에도 붙여놓고 복사해서 이 페이지도 붙여놓고 이거를 총 15페이지를 만들었으니까 전부 다 붙여놓은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수정된 자료 생성을 해서 딱 눌러버리면, 자, 눌러버리면 얘가 요런 식으로 만들어줘요. 지금 페이지를 열어보면 글자 싹 다 날아갔죠? 이걸 날리면서 희한하게 요거는 안 없애줘요. 꼭 들어가 있더라고. 그리고 여기 있는 글자도 살아남아 있죠. 요거는 만약에 지우고 싶다면 뭐 폰 위에 있는 요 글자도 다 지워라고 하면 다 지워줄 겁니다. 자, 요런 식으로 해서 글자를 싹 다 날렸습니다. 요것도 제가 컨트롤 V를 안 한 페이지예요. 고칠 게 없어가지고. 자, 이렇게 하면 배경만 싹 남아 있잖아요. 요거를 저장을 해요. PPTX로. 네, 배경으로 쓸 거로 저장을 하죠. 우리는 수정을 할 거니까. 결과물로 또 PPT로 만들면 안 되거든요. PDF로 만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파일을 준 거예요. 이해되시죠? 요거는 원래 있던 거. 요거는 PPTX 파일인데 글자를 다 제거한 버전입니다. 자, 첨부한 프롬프트 이렇게 넣어요. 첨부한 PDF 파일의 텍스트를 모두 분석해서 요걸 모두 분석해요. 글자를 옮길 거거든. 내가 일일이 다 써놓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PPTX 파일에 텍스트를 넣어줘. 근데 서체나 글자색 크기 등 글자의 모든 요소들을 PDF 파일의 글자와 똑같이 넣어줘야 된다라고 조건을 넣었는데 얘가 제대로 못하더라고. 그리고 글자가 들어간 PPTX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해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클로드가 열심히 뭘 해. 슬라이드 1부터 분석을 딱 해가지고 지가 뭔가를 했대요. 이게 보면 잘된 슬라이드의 글자색 크기 굵기를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예, 텍스트 추가했습니다. 이렇게 다 했죠. 잘했다고 제가 막 하거든. 했는데 실제로 다운받아 보면 한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요거를 다운로드 받거나 아니면 저는 구글이 이제 드라이브를 쓰니까 구글 드라이브로 이렇게 하면 요거를 이제 받을 수가 있어요. 자, 받았습니다. 요거를 저장을 해서 자, 보면 이렇게 돼버려요. 제가 서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대로 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대로 못합니다, 얘가. 그대로 못해. 그러니까 위치는 대충 비슷하게 맞췄는데 크기라든지 이런 거 못 맞춰요. 그럼 이거를 일일이 우리가 다 바꿔야 되잖아요. 우리가 노트북 LM을 쓰는 이유가 우리가 만든 것보다 훨씬 더 예쁘게 디자인을 해주기 때문에 노트북 LM을 쓰는 거잖아요. 사실 그게 AI가 해줘야 될 일이지. 근데 글자 수정 안 되는 거 요거 하나 때문에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짓을 하기는 했어. 근데 파일이 만들어졌죠. 이걸 끌로드 했어요. 끌로드는 그래도 그나마 해줘요. 이까지는. 자, 그래서 끌로드에서 한 걸 가지고 이제 PPT를 수정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고치면 일일이 다 맞춰야 돼. PDF 파일하고 비교해 보면서 되기는 되는데 요거는 한계가 있다. 글자 다 깨지더라.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미나이. 누가 제미나이도 된다고 하더라고. 근데 왜 나는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 제가 제미나이를 뭐 무료로 쓰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돈 내고 쓰고 있거든요. 똑같이 했습니다. 새 채팅 열어가지고 파일 2개 올려주고요. 아까도 똑같이 했어요. 글로드하고 똑같이. 프롬프트도 그냥 똑같이 넣었어. 자, 근데 얘는 답변을 저는 단지 언어 모델일 뿐이고 나는 LLM이고 이것을 이해하고 응답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못 도와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다시 해봐라고 응원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길게 못 도와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얘 안 되는구나. 근데 되게 궁금한 게 재미나 이거 구글 거잖아. 노트북 LM도 구글 거잖아. 같은 건데 왜 못할까? 나 이게 정말 궁금하거든요. 근데 이걸 몇 번을 지금 제가 테스트를 했는데 얘는 못해요. 일단 못하는 건 못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자, 그래서 요거를 또 하나 더 넘어갑니다. 누구한테 갔느냐 하면 제가 테스트를 겁나 많이 봤거든요. 젠스파크한테 갔어요. 이 젠스파크가 AI 에이전트 프로그램이잖아요.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 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 젠스파크가 원래 슬라이드를 잘 만들어요. 스카이워크 이런 것도 잘 만들어. 그러니까 이 AI 에이전트들한테 넣으면 슬라이드를 만드는 걸 잘 하니까 요거를 이렇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또 똑같이 했어요. PDF 파일 넣고 PPT 파일 넣고 해서 똑같은 프롬프트를 넣었거든요. 얘는 못한다 소리는 안 하더라고. 뭔가를 쫙 해서 분석하고 해서 쭉 해서 뭔가를 해요. 자, 지금 여기 이미지 파일을 제가 하나 만들었어요. 뭘 하고. 자, 그리고 쭉 내려가니까 작업 완료했어요. 완성된 PPTX 받기라고 돼 있죠. 자, 이거를 탁 눌러서 보니까 어떻게 돼 있느냐. 네, 이미지를 그냥 텅텅텅텅 얹어놓은 노트북 LM에서 PPT 만든 거하고 똑같이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편집 가능한 텍스트 박스 버전으로 OCR 기반으로 재구성해봐봐 라고 명령을 냈거든요. 또 못한다 얘기 안 하고 뭔가를 해요. 다다다다다닥 해서 열심히 하는 척해서 뭐 이것도 하고 하는데 이게 좀 의심스러운 게 여기 보니까 페이지 넘버 뒤에 PNG 파일이라고 있죠. 이게 떡 이미지를 다 만들었어. 떡 이미지는 그냥 이미지하고 글자하고 포개져 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지가 쭉 이렇게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 같았거든요. 언뜻 보니까. 자, 이렇게 해서 끝까지 왔어요. 자, 끝까지 완 다음에 OCR 편집형 PPTX 받기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자, 이걸 눌러봤어. 자, 그러면 이 파일을 콘텐츠로 다운받게 해주겠죠. 자, 근데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이것도 클로드하고 똑같이 돼 있어요. 이렇게. 지금 보면 허옇게 돼가지고 이거 배경색 보이죠? 이만큼 하얀 박스. 그리고 여기 목적주의를 파괴하라 뭐 이런 게 글자를 막 넣어놨는데 OCR은 다 했어요. 글자를 그대로 다 땄어. 근데 원래 PDF에 있는 글자를 지우고 거기다가 수정 가능하게 글자 박스를 넣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 해주는 거예요. 얘가. 이게 좀 안타깝죠? 이렇게 다 돼 있어요. 어쩔 수가 없어 이거. 이게 또 실패. 네, 젠스파크도 안 된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보였던 거, 그 개발하신 분이 만든 거, 이건 안 된다.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거는 또 제가 외국 유튜브를 보고요. 이거 되나? 싶어가지고 돈 내고 결제까지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칸바입니다. 칸바. 칸바 안에 보면요, PDF 에디터라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칸바하고 비슷한 프로그램이 우리나라에 보면 뭐가 있죠? 미리 캠퍼스 있죠? 거기도 PDF 편집이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칸바가 조금 더 좋으니까 이 칸바에서 한번 해봤어. 자, 그래가지고 칸바에서 여기 보면 지금 파일을 넣은 거죠. 그죠? PDF 파일을 업로드를 해가지고 자, 여기에 클릭을 하면 편집 기능이 있어요. 탁 눌러. 자, 그러면 여기 기능 중에서 미리 캔버스하고도 되게 닮았죠. 도구에 가면요. 텍스트 추출이라고 왕관이 붙어있는 도구가 있는데 이 왕관이 원래 노란색인데 회색으로 나온 이유는 제가 결제를 했다는 겁니다. 돈 내고 결제를 했어요. 자, 텍스트 추출을 딱 눌러요. 그러면 모든 텍스트를 할 거냐 어떤 부분만 할 거냐 고르라고 하죠. 자, 제가 모든 텍스트를 딱 눌러요. 자, 그리고 추출하기를 누릅니다. 그러면 쫙 하고 스캔을 해. 오, 되는갑다 했는데 스캔한 결과가요. 여기는 안 돼. 근데 여기는 돼. 노트북 LM이라고 글자 있죠? 왜 이렇지? 이상한데? 두 번째 페이지도 들어가가지고 자, 돈 냈으니까 자, 텍스트 추출 한번 더 해요. 내가 뭐 잘못했나? 하고 클릭을 해봤어요. 여기 보니까 숫자는 잡혀. 근데 나머지 안 잡혀. 이것도 안 잡혀. 모든 텍스트 추출하기 한번 쫙 스캔을 또 해요. 번쩍하고 읽은 것 같잖아요. 결국은 노트북 LM 여기랑 여기 숫자만 인식을 했어요. 왜 이러지? 하고 세 번째 페이지 한 번만 더 해보자. 3세판. 자, 여기서 자, 이것도 결론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자, 텍스트 긁어 쫙. UX는 뭔가 진짜 되는 것처럼 만들어놨어. 노트북 LM만 돼요. 자, 여기 공통점이 뭘까요, 여러분? 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한글만 안 돼요. 자, 이게 어디서 한 거냐? 칸바에서. 자, 미리 캔버스가 아니고 칸바죠. 미리 캔버스 해보고 안 되니까 그냥 요거 보여드리는 겁니다. 미리 캔버스도 안 됐어요. 텍스트를 못 읽어요. 근데 알파벳은 읽어. 알파벳은 이게 수정이 돼요. 이렇게 하면. 한글로도 들어가고 다 돼. 근데 안 되는 거는 한글은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 냈는데 결국은 안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 되는 거 한번 다시 짚어볼까요? 되는 거 어디서 된다 그랬죠? 자, 노트북 LM에서 그냥 다시 열어가지고 내가 수정할 부분들 정확하게 언급을 해주고 이 부분 이렇게 고쳐라. 요거는 돼요. 자, 이게 되는 거고 원론적인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되는 게 있습니다. 자, 요거는 돈을 내고 쓰거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회원 가입을 하시면 쓸 수 있게 크레딧을 좀 주거든요. 자, 요거 클릭해보면 이렇게 텍스트 박스가 잡히는 거 보이시나요? 한 줄 한 줄 이렇게 보이죠? 다른 페이지 가도 클릭해보면 뭐 두 줄 잡혔다가 한 줄 잡혔다가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클릭을 하면 그 부분이 이렇게 또 잡혀. 이렇게 잡히잖아요. 그죠? 자, 잡힌다는 거는 수정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다 잡히잖아요. 자, 이재용이 당신의 삶입니까? 신입니까? 돼 있죠? 자, 그러면 이 텍스트 편집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재용이 당신의 신입니까? 자, 저는 그냥 장난칠게요. 윤들닷컴이 당신의 신입니까? 하고 저장 버튼을 누르죠. 그러면 여기 적용하라고 있어요. 자, 이것도 여러 페이지를 동시에 할 수 있나 봐요. 이렇게 하면 여기 1돼 있고 여기도 보면 뭐 이렇게 안 돼 있죠. 자, 이걸 해서 적용을 누르면 자, 나노 바나나가 갑자기 실행이 됩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게 어떤 프로그램인지는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갑자기 나노 바나나 프로로 뭘 생성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여기 이재용이라는 글자 대신에 윤들닷컴이라고 넣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뭔가 바꿔주기는 바꿔준다는 건데 어떻게 바꾼다는 거? 텍스트는 가능한데 상시 편집 모드는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물은 뭘로 만들어버린다? 다시 이미지화를 시킨다 그러지. 그러니까 수정을 할 때는 OCR이 가능해져 있는 상태인데 수정을 한 결과물은 다시 이미지로 만들어버린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참 웃기지 않나요?
자, 어쨌든 나노바나나로 이 페이지를 만들었으니까 나노바나나로 편집하는 개념은 아니고요. 노트북 LM은 나노바나나를 쓰고 있습니다. 자기 거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프로그램은 마누스라는 에이전트 프로그램이에요. 뭐 젠스파크라든지 이런 거하고 비슷한 프로그램인데 얘는 희한하게.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윤들닷컴이 당신의 신입니까 하고 바뀌었죠. 서체도 똑같아요. 컬러 다 똑같이 맞췄어. 주변에 있는 글자들을 다 분석하고 여기 있는 문단을 분석해서 똑같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결과물이니까 여기에 요거 다 끝났죠? 다운로드 받기를 PDF로 하기 있잖아요. 그죠? 이걸로 눌러주면 되는데 제가 여기서 PPTX라든지 슬라이드라든지 다 해봤거든요. 전부 다 이미지화 시켜버립니다. 안 됩니다. 그냥 PDF로 딱 이렇게 받으면 그냥 PDF로 지금 원래 원본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수정한 거 가지고 PDF로 만들어서 다시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를 어디서 했느냐면요. 자, 닫기 하고 보여드릴게요. 요거를 제가 몇 번 강의도 했었는데 이 마누스라는 프로그램에서 했습니다. 마누스 에이전트 프로그램이잖아요. 그죠? 이게 최근에 오늘부터 무료로 하네요. 데스크탑 버전은 50% 감소한다. 아이씨, 이제 발견했네. 자, 이 마누스가 데스크탑 버전이 따로 있어요. 이렇게 설치해서 쓸 수 있는 버전. 요게 좀 더 싸다고 하니까 여기서 합시다. 괜히 크레딧 많이 쓸 필요 없죠. 자, 요걸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면 새 작업을 눌러가지고요. 똑같이 해요. 똑같이 여기다가 플러스 눌러가지고 파일 누르면 파일 고르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아까하고 똑같이 이렇게 씁니다. 자, 크레딧 소모하기 싫으니까. 자, 요 PDF 파일 있죠? 노트북 LM에서 받은 파일, 그 다음에 여기 보면 PPTX, 그러니까 비어있는 PPT 파일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해되시나요? 비어있는 거, 텅텅 비어있는 거. 그거 두 장을 올려놓고 다른 데 다 실패했잖아. 다. 근데 여기서는 똑같이 했어요. 자, 이렇게 붙여넣었어. 그러니까 지가 PPT 파일하고 PPTX 파일 분석해서 서체, 글자색 크기 모든 요소를 동일하게 적용한 슬라이드를 만들겠습니다. 했죠. 쫙 이렇게 해서 뭔가를 해서 다 하는 것 같아. 자, 분석해가지고 했어요. 이걸 다 분석을 해서 PPTX 파일을 줬는데 이걸 열어봤을 때 결과가 뭐였겠어요? 네, 또 떡 이미지였어요. 자, 근데 제가 여기를 한번 눌러봤거든요. 위에 부분. 이게 미리 보기잖아요. 이걸 탁 누르니까 얘가 열려. 미리 보기가 열려. 미리 보기가 열리는데 제가 혹시나 해서 마우스를 싹 올려보니까 글자 박스가 있네? 눌러보니까 바꿀 수가 있네? 그렇게 해서 발견을 한 겁니다. 원래 얘가 이런 목적으로 쓰려고 만들어진 프로그램은 아닌데 이 마누스 에이전트가 워낙 강력하죠. 강력하다 보니까 이게 메타에서 또 인수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평소 때 마누스를 맨날 쓰니까 여기서 될 거야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마누스에서 PPT를 많이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왠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도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누스는 여러분들이 쓰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돈 내고 써야 돼. 크레딧을 뭐 돈 주고 사든지 아니면 회원 가입을 해서 이제 여기 보면 조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여기 사용량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저는 마누스 프로 버전 쓰고 있거든요. 자, 요게 요 가격입니다. 월간 하면 40불. 네. 연간으로 하면 이 정도 가격이죠. 요 정도 해도 충분히 쓸 만큼 되더라고요. 요거를 저는 계속 쓰고 있는 중인데, 자, 어쨌든 크레딧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크레딧이 발생해. 50% 지금 까주기는 하는데, 그래도 크레딧이 발생한다.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노트북 LM에서 글자가 깨지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정하기 위해서 가장 현실적인 방법. 유튜브 여러분들 열심히 찾아봐도요. 그거 다 안 돼. 다 안 돼, 다 안 돼. 진짜 다 안 돼. 제가 실험 다 해봤어요. 다 구라야. 되긴 되는데 내 성에 안 찰 만큼의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저번 강의에도 얘기를 했지만 여기서 수정된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한 페이지 열어가지고 그냥 수정 누르면 수정된다고 했잖아. 그래서 그 수정을 하면 돼요. 이거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럼 이 이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다른 이미지를 바꿔하면 돼. 글자뿐만 아니라 얘도 다 바꿀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아니면 이 글자만 그대로 글자만 남겨놓고 디자인을 다시 해. 이렇게 해도 돼요. 그거를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다 바꿀 수 있게 만들어놨으니까 그 기능을 쓰는 게 제일 괜찮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거는 약간 믿거나 말거나 하는 느낌인데요. 제가 얼마 전까지, 지금도 이 제미나이를 돈 내고 쓰고 있는 게, 이제, 돈을 내고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 제미나이가 버전이 여러 개잖아. 예, 저렴이 버전이 있고 아주 고급 버전이 있잖아요. 그죠? 고급 버전으로 갈수록 더 잘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설정하는 기능은 없거든요. 근데 내가 비싼 돈 내고 있으면 글자 깨지는 게 조금 더 덜한 느낌이 있기는 있어요. 그건 아무래도 나노 바나나의 어떤 문제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거는 제 공식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 느낌적인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노트북 LM을 쓰면서 그 제미나를 돈 내고 쓰시는 분이 있고 돈 안 내고 쓰는 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 안 내고 쓰고 있으면 글자 깨질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비용이 드는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노트북 LM을 쓴다는 거는 재미로 쓰는 게 아니고 뭔가 발표 자료라든지 내가 PPT를 잘 못해서 뭔가 끼깔나는 거 만들고 싶을 때 이걸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 뭐 한 달에 한 3만 원 정도 내는 거는 뭐 내 기준으로는 이거는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그냥 기술만 익히겠다 하는 부분에서는 뭐 굳이 돈을 낼 필요는 사실은 없어요. 그리고 이것도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이 구글이 멍청한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들이 이걸 지금 뭐 회사원이라든지 뭐 대학생 이런 애들은 이 PPT 발표할 게 엄청 많은데 이 고통받고 있단 말이에요. 이 템플릿 가지고 뭘 다 집어넣는 게. 그죠? 자, 그러니까 이거를 사업화를 시켜야지 되는데 글자만 깨지는 문제가 있으면 사람들이 안 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빨리 이걸 고쳐야 돼. 한글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돈을 내고 쓸 거잖아요. 노트북 LM 만약에 유료화로 확 바뀌었다. 만약에 별개로 제미나이하고 별개로 바꾸나. 물론 그럴 가능성은 없어. 통합할 거겠죠.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분명히 돈 내고 쓸 사람 서요. 한 달만 쓰고 그냥 관두는 사람이 있겠지만 뭐 PPT 한 장만 만들고 끝나는 사람이 있겠지만 쓸 사람은 쓴다는 거지. 그래서 시간을 조금만 더 주고 한두 달만 있으면 분명히 이게 해결될 문제다라고 봅니다. 나노바나나가 처음 등장했을 때 다른 데서 소라에서 만들거나 뭐 이런 다른 데서 만들었을 때 텍스트 엉망진창이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나노바나나가 딱 등장하면서 글자가 되게 깨끗하게 나오기 시작했죠. 그 나노바나나도 그냥 빠른 모드, 사고 모드, 프로 모드 이렇게 막 있잖아. 그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크레딧 소비가 많아지니까 토큰 소비가 많아지니까 훨씬 더 정교하게 나오거든요. 얘도 그렇게 분명히 될 겁니다. 지금은 얘를 약간 무료 느낌으로 풀어놨는데 이거를 유료화로 바꾸거나 여기에 사용할 수 있는 토큰을 많이 쓰게 만들어버리면 훨씬 더 정확하게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게 저의 그냥 추론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여기 오늘까지 강의 좋으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제가 또 이렇게 다른 분들은 알려주지 않는 꿀팁 같은 거 제가 열심히 연구한 결과들을 항상 이렇게 유튜브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제 강의들 또 빨리빨리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항상 눌러주시면 좋겠죠. 알림 설정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